안녕하세요. 거지왕초입니다.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시드머니 모았습니다. 그 다음 뭘 해야 하나요? 시드머니가 있으면 투자를 해야죠. 그래야지 돈을 불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투자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불리기 어렵지 않을까? 이제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리스크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리스크가 있으니까 더 벌 수 있는 거고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이제 사실 은행에다 넣어놓고 은행이자 몇백원 몇십원 받아야 되는데 그걸로는 사실 상이 안 차잖아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산을 좀 불리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당연히 투자에 있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라이가 있어야, 경험치가 쌓여야 나중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자, 주식시장에서 100%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100% 돈 버는 방법 없다. 있어요. 100%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로 이득을 봤고요. 자, 일단 먼저 예전에 제 썰을 좀 풀어야 되는데, 제가 한 5년 정도 주식을 했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 2008년도부터 주식을 했구나. 아니야, 7, 8년 정도 주식을 한 것 같아요. 시드머니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1000만원 가지고 처음에는 뭐 용돈 뭐 10만원, 2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시드머니가 쌓여서 나중에 1000만원, 그걸로 얼마를 벌었느냐? 마이너스 500만원 벌었습니다. 주식을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늘어나더라. 이게 벌리지 않더라고요. 단타도 쳐보고 약간 중장기 뭐 6개월 이상도 봐보고 해봤는데, 분산 투자도 해보고 여러 주식 공부도 해보고 주식 용어도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런데 주식으로 돈이 안 벌려.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500만원밖에 수중이 안 남아있다. 500만원 날린 거죠. 나중에 봤더니 제가 거래 수수료 한 7, 8년 동안 거래 수수료로 낸 게 한 500만원 되더라고요. 제 주식 실력은 거의 유지가 되는 정도. 근데 세금이랑 아니면 이제 증권사에 준 수수료가 거의 한 다 합치면 500만원 정도 되더라. 이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2014년도쯤인가 주식을 접으면서 제가 결심했던 게 있어요. 주식을 한참 공부하다가 주식을 무조건 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뭐냐? 바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융위기를 이야기하는 건 2008년도 리먼 사태죠. 2008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아마 그때 2200대에서 거의 한 1490인가 완전 곤두박질 치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들도 다 포함이고요. 뭐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나라마다 서로 돈 빌려주고 한 관계 때문에 특정 나라가 부도위기를 맞으면 다른 나라랑도 다 연관지어서 다 전 세계적으로 서로 막 이제 밑으로 막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게 리먼 사태였고, 리먼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도 박살이 났었죠. 그때 박살이 났었을 때, 그죠? 그걸 보고 배웠어요. 무슨 교훈을 얻었느냐? 주가가 금융위기 때문에 폭락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금융위기나 우리나라 전반적인 주가가 폭락을 하면 그때 주식을 사면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식을 접고, 참고로 금융위기는 10년에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IMF죠. IMF 때 주식이 엄청나게 곤두박질쳐서 땅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때 주식을 산 사람들은 전부 다 대박이 났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꼬꾸라져서 바닥을 쳤을 때 이때 산 사람들은 무조건 수익이 났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가지 작업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샀어요. 내가 지금 주식을, 요동치는 주식을 샀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샀는데 이게 다시 더 오를 건지 내려갈 건지 모르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엄청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때 들어간다, 무조건 벌어요. 자, 우리가 금융위기가 찾아왔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져서 기업들이 좀 힘들겠다. 그래서 2020년 3월쯤에 갑자기 주식이 우리나라 수치로 봤을 때는 2240대에서 갑자기 한 1500 정도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엄청나게 한 10%, 20%, 30% 이상 떨어졌죠.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30% 이상 떨어진 거는 완전 이제 대공황,
엄청나게 떨어졌다. 근데 이때 샀어야 합니다. 지금 주식이 붐이 일었죠. 2020년도부터 주식이 붐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샀다 그러면 다 올라, 샀다고 하면 다 올라.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주식의 고수다, 나는 주식을 잘한다. 그리고 주변에 떠벌떠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으로 얼마 벌었대, 누가 얼마 벌었대, 나도 한번 해볼까. 사봤더니 몇 프로 오르네. 당연히 오르죠. 너무나 떨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원래 한 2500을 뚫지 못하고 2300도 뚫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위기 이후에 3000대까지도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더 올라갑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봤을 때 4000 5000도 뚫을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사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금융위기 때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왔어. 갑자기 우리가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30년도가 됐어. 내가 시드머니를 열심히 모았는데 2030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뭘 사야 되느냐? 코스피가 20% 떨어졌다, 30% 떨어졌다. 그때 뒤도 돌아보죠. 사람들 전부 다 팔고 도망가는 그 시점에 금융위기가 왔으면 나한테는 기회가 됩니다. 그때 바로 뭘 사느냐? 네이버 같은 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검색하나요? 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길 원합니다. 대기업은 다시 회생할 확률이 높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비 기업이라 부릅니다.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적인 타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기업이 망할 것 같으면 나라에서 돈을 부어가면서 억지로 그 기업을 살려요. 그래서 좀비 기업이라 부르는데, 튼실한 대기업일수록 훨씬 더 그래요. 망할 것 같아? 나라에서 가만히 안 둬요. 무조건 살려내야 됩니다. 기업이 일단 첫 번째로 대기업이 망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다. 그런데 얘가 망하려고 하더라도 나라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업 위주로 특히 이제 커다란 시총을 가진,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그 섹터의 1위 기업들을 주로 노립니다. 1위나 2위 기업, 기회에 따라서 2위 기업을 노릴 수도 있어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이렇게 보고 여기 중에서 그냥 쇼핑하듯이 골라 담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 50위권 내, 30위권 내 요거를 이제 가지고 쇼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금융위기 때 들어가자 하고 해서 벌었어요. 얼마 벌었더라? 그거는 나중에 주식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다룰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한 20-30% 정도 났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났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를 좀 더 믿었더라면 더 수익이 났을 텐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시드머니 모았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금융위기가 왔다 그러면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분산투자라고 하죠. 각 섹터별로 분산 투자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린가? 삼성전자 뭐예요? 전자제품 만드는 곳이죠. 핸드폰 만들고요. 그럼 여기랑 비견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LG전자 있죠. 삼성전자랑 LG전자 둘 중에 하나만 사는 겁니다. 골라서. 왜냐면은 섹터별로 하나씩 사는 걸 추천드렸으니까. 왜냐면 주식시장이 갑자기 내려갔다가 오를 때 섹터별로 이제 서로 올라가요. 근데 내가 산 게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니까 여러 군데 한 4가지 정도를 추천하는데 4가지 별의 섹터를 사서 이제 올라가기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삼성전자 사고 싶어. 삼성전자 실제로 작년에 38,000원인가 4만원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산 사람들 지금 대박 쳤죠. 2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약간 중복돼요. 그죠? 반도체, 삼성전자도 반도체 만들고 SK하이닉스 반도체 만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중에서 하나 고를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더 많이 떨어진 애를 고를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나 카카오 마찬가지로 이제 섹터가 달라졌죠. 네이버나 카카오 핀테크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 리서치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 밝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기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2개 중에서 하나 더 떨어진 거, 1위, 2위 정도의 기업 중에서 더 많이 떨어진 애를 주워 담는 게 저는 더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바이오 관련주 하나 담겠다. 그럼 나 하나 담겠다. 근데 나 삼성 너무 많이 담아서 요건 빼겠다 하는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해서 2위 기업을 사도 괜찮고요.
난 난 지금 자동차주를 사겠다. 도 괜찮고, 화학주를 사겠다. 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은행주, 카카오뱅크나 아니면은 신한은행이나 이런 거 한번 관심을 담아서 보겠다 하는 경우에 이런 걸 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주식을 100% 버는 방법은 주식시장이 붕괴돼서 20% 30% 이상 떨어졌을 때 그때 시가총액 10위권, 20위권, 30위권, 50위권 안에 있는 애들만 주워 담아서 1년만 기다리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주식을 그냥 누가 추천해줘서 아니면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도 오를 것 같아서 감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무조건 버는 방법은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종목 하나만 떨어진 거 말고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원인이 명확해. 금융위기가 결국엔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놓고 기다리면 무조건 오른다. 이 방식을 선택하는 걸 아주 추천드립니다. 하나 더. 우리 금융위기가 오면은 더블딥이라고 해요. 원래 2008년도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이전에 있던 모든 금융위기가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다시 이쯤까지 올라가다가 한 번 더 곤두박질 쳐요. 이걸 더블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다시 그거보다 더 올라가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한 번 더 폭락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폭락하지 않을까로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사실 여기까지는 안 가고 우리가 이전에 떨어졌던 그것보다는 좀 더 위겠지만 한 요쯤까지 떨어질 수 있다. 기회가 분명히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단위로 봤을 때는 한 번씩 기회가 온다. 그리고 경제 위기는 항상 두 번의 기회가 왔다.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으니 시드머니를 열심히 모아둡시다. 그리고 은행에 차곡차곡 제가 이전 시간에 적금 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살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은행 가서 적금 해지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가급적이면 빨리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첫 번째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무조건 벌 수 있는 방법. 금융위기가 왔을 때 떨어져서 사놓고 호가창 보지 말고 1년 동안 묵혀두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 말고 대기업 위주로 사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벌 수 있는 방법. 요거는 제가 주식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이 썰을 풀어보기로 하고요. 요 정도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됩니다. 시드머니 열심히 모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